안녕하세요. 대기업의 멘토 안호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이 내추럴 엔도텍입니다. 소제목에 다시 한번 상장 폐지 위기 이렇게 제가 작성을 해놨는데, 내추럴 엔도텍 뭐 장기로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백수 관련해서 파문이 있었던 기업이었죠. 당시 가짜 백수 파문이 일어나면서 상장 폐지까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우려가 됐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해당 사건 이후로 지금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고요. 24년도 올해까지 적자를 보게 되면 10년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에 과연 투자해도 될까? 과연 이 기업을 살아날 수는 없을까?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수호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는 이 백수호 관련 매출이 13% 전체 매출 비중에 이 정도밖에 안 되고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70%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게 화장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백수호를 뭐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 화장품 업체로 봐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내추럴 에도텍 당사에 대해서 약간 프리뷰 격으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이 시사워크에서 권정두 기자라는 분이 잘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수로 울고 웃었던 내추럴 엔도텍의 재기가 여전히 요원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24년도에 나온 기사인데, 기사의 요약본으로서 지난해 23년도도 적자를 면치 못해서 어느덧 9년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오고 있고, 다만 매출이 뚜렷한 증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적자 규모가 줄어든 점은 긍정적인 대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올해는 흑자 전환을 이루며 10년 연속의 적자 행진만큼은 피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내추럴엔드텍의 한때 성장은 굉장히 매서웠죠. 이게 어떤 거냐면 2010년도에 들어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백소가 큰 인기를 끌면서 성공 가도를 달렸습니다. 이때 그 어떻게 보면 여성 호르몬 관련해가지고 이 천연물로는 이제 백소가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한 상황일 만큼, 그리고 이 백소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커졌는데, 그래서 이때 당시에 2011년에 111억 원이었던 매출이 2014년에 3년 만에 1240억으로 폭증을 했습니다. 거의 3년 만에 10배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힘입어 2013년도에 코스닥의 상장사로 어떻게 보면 시장에 등장을 했는데, 어, 음, 2013년에 어떻게 보면 공모가 4만 원에 상장을 하고, 그 15년도에 1년 반 뒤에 주가가 9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백수호가 굉장히 핫했죠. 뭐 백수호를 모르는 국민이 없을 정도로 백수호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2015년도에 가짜 백수호 파문이 터지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업의 존폐 위기에 직면을 했고, 물론 뭐 추후에 아주 긴 시간이 걸려서 가짜 백수호 파문은 이제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일단락이 됐지만, 불과 한 달여 사이에, 한 달 만에 주가는 9만 원대에서 9천 원대로 이렇게 10분의 1 토막이 났고, 그때 어떻게 보면 안 좋았던 이미지. 왜냐하면 이 기업 입장에서는 이 가짜 백수를 어떻게 보면 이 검사, 품질 검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고, 사측에서는 그냥 난 모른다 이런 대응으로 해버리니까 시장에 어떻게 보면 관심 자체가 사라졌던 상황입니다. 물론 시장의 관심 자체가 사라진 것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악덕 기업으로 어떻게 보면 인식이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 이 투자 대상으로는 거의 뭐 빵점에 가까운 그러한 상황까지 일어났었는데, 그래서 혹시 이제 내추럴 엔도텍이 올해도 적자를 탈출에 실패할 경우 10년 연속 적자라는 쓸쓸한 발자국을 남기게 되면서, 10년 연속 적자, 이건 상장 폐지 요건에 거의 뭐 부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추럴 엔도텍 당사 같은 경우에는 오랜 세월 위기를 겪고 오는 과정에서 서흥이라는 새 주인을 맞았고, 이 서흥과 함께 신사업을 추진하고, 이 서흥 및 유한양행, 그 여러분들이 아는 유한양행 맞습니다. 협업 구조를 통해서 재기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아직까지는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올해 과연 10년 연속 적자 행진을 할지, 과연 아니면 흑자 전환할 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매출 비중의 70%가 화장품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화장품 회사로 봐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제품 니들리라는 자체 브랜드를 만들고 이 마이크로 니들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화장품을 이용을 하는데 누적 판매 100만 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뷰티 시장에서는 그래도 알아주는, 그리고 굉장히 평가가 좋은 이런 제품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고, 이 기술 개발을 통해서 제품 업그레이드라던가 이 제품의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조금 좋아졌다, 매출은 조금 좋아지고 적자폭은 조금 감소했다라고 하면서 과연 2023년은 어떨지 이렇게 조금의 그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실적 숫자로 보자면 2023년도에 매출은 180억 정도 했고요.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41억 정도 했습니다. 이게 전년이랑 비교하면 매출은 소폭 어떻게 보면 한 30% 정도 늘었고, 영업이익 단에서는 거의 적자폭이 절반으로 줄었죠. 이 부분을 굉장히 고무적으로 봐서 그럼 24년에 23년도에 한 것만큼 하면 흑자 전환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지금 보면 부채 비율, 기업을 볼 때 부채 비율을 체크를 하는데 부채 비율은 낮습니다. 그래서 20년 연속의 적자를 그나마 견딜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보통 기업 분석을 할 때 부채 비율이 한 50%에서 120%, 조금 러프하게 볼 수 있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150%까지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부채 비율이 워낙 적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이 적자를 계속 조금이나마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 유보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100%라고 하니까 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적자를 하면서도 기업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 주담 통화를 해봤는데, 이 주담 같은 경우에는 뭐 따로 어, 적자에 대해서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진 않지만, 카더라에 의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과거에 백수호로 흥했던 당사 같은 경우에 이 백수호 파문이 일고 나서 앞으로 이제 그 백수호에 대해서 사업을 접냐, 그게 아닙니다. 아직도 매출 비중이 있죠. 그래서 이 백수호에서 이 과거 가짜 백수호 파문을 조금이나마 상쇄시키기 위해 백수호를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업 내용에 넣어놓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엄청나게 큰 적자를 계속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자를 지속하면서도 이 기업의 이미지를 위해서 이 백수호 관련 건강식품을 만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과연 맞는지는 모릅니다. 이 카더라라기 때문에. 근데 어, 화장품도 잘 나가고 뭐 기업의 뭐 횡배탈이라고 하죠. 횡령, 배임, 탈세가 없다고 한다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적자가 있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거의 10년 연속으로. 아니면 뭐 경영상의 문제가 있다거나, 뭐 경영상의 문제가 있으면 서흥이라던가 유한양행 같은 이런 메이저 업체들이 이 내추럴엔도텍에 투자를 하지도 않았겠죠. 같이 사업을 하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속 적자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알아보고 다음 영상에서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 이러한 실적, 연속 10년 연속 적자는 지금, 9년 연속 적자는 현재 주가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나? 지금 영상을 전달해 드리는 5월 3일 기준으로 종가는 2,600원 정도 선입니다. 잘 나갔을 때는 9만 원 뭐 이렇게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지금으로 보면 사실 어, 마이너스 99%, 만약에 그 9만 원에 사셨던 장기 투자자분이 계신다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어떠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현재 주가에 대해서 사실 9년 연속의 적자, 악재는 다 반영이 됐다고 보지만, 사실 이 적자 기업이 계속적으로 이 상장할 수 있는, 상장이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아, 무엇일까? 이게 제가 지금 뭐 궁금한 점이고 아직 저도 찾지는 못했는데, 지금 제가 21년도 중반부터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가 22년이고, 사실 거래 정지가 오랜 기간 있었죠. 그래서 거래 정지가 풀리고 나서 과연 이 기업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오른 부분이 있지만, 물론 뭐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니 뭐 대부분 이제 다
상승분을 반납을 하고 거래 정지가 됐던 시점보다 어떻게 보면 반 이상 지금 빠져 있는 주가 레벨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시 뭐 주가라던가 차트를 분석하는 게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뭐 단기적으로 수급이 좀 쏠린다고 하면 뭐 분봉 정도를 보고 단기 트레이딩은 할 수는 있겠지만 기업의 성장 모멘텀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뭐 해당 기업을 뭐 앞으로 조금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주 투자에 그 주의를 기울여야겠지만 이 화장품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적자가 나는 사업부를 정리할 의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보면서 해당 종목을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해당 종목 당사 같은 경우에 분석하다 보니 워낙 어떻게 보면 장기간 그리고 고점에 물려 계시는 이 개인 주주분들이 많다 보니까 따로 드릴 말씀이 없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뉴스가 있다고 하면 해당 분석으로 여러분들께 당사를 전달을 해드릴 테니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내추럴 엔더텍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